프로세서가 메모리 쪽에서 이제 자료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걸려요. 메모리가 용량이 작으면 가격이라든지 낫기라든지 품질이 좋으면 그때 이제 계속 늘리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마 SK가 뭐냐면은 그 원스톱 AI 솔루션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서비스를 삼성 내에서 다 제공해 주겠다. 이게 뭐냐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 다른 기업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하다 보니까 TSMC의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삼성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권영화라고 하고요. 반도체 교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반도체 업계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도체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고 논문도 한 21편 정도 썼고요. 그 다음에 책도 4권 썼네요. 예, 그래서 반도체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AI 쪽으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에 보시면은 GPU 성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파라미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게 이제 반도체가 그만한 성능을 가져줘야지만 그만한 성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중요합니다. 근데 기존에 보시면은 D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보통 그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데 보통 이제 프로세서가 메모리 쪽에서 이제 자료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걸려요. 메모리가 용량이 작으면. 그래서 D램을 여러 층을 쌓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구멍을 뚫습니다. 뭐 10,000개 이상 이렇게 뚫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엘리베이터처럼 여러 가지 이제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훨씬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데이터가 되게 이제 통신이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필수거든요. 특히나 이제 폰 노이망 방식이라고 있는데 그 메모리랑 시스템 반도체가 통신하게 되면 병목 현상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전송 속도가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HBM이 반드시 폰 노이만 방식에서는 필수고요. 만약에 앞으로 뉴런모픽 반도체라고 있는데 이게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한 칩으로 되면 그때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HBM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HBM이 가장 AI 시대에 적합한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양산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고객한테 이제 납품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예전에 반도체 업계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양산이 돼야만 이게 그 제품이 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보면 그 단계가 있어요. 보통 이제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 3년 정도 보통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저도 영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샘플을 제출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샘플을 고객이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PP라 그래가지고 프리 프로덕션 합니다. 미리 제품을 한번 생산해 보는 거거든요. 문제가 없는지.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양산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량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기업의 매출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를 끊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근데 양산이 되더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물량을 많이 몰아주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물량이 한 65% 정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삼성이 한 3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이 30%에서 60%로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검증을 하거든요. 엔비디아 쪽에서. 그래서 뭐 가격이라든지 낫기라든지 품질이 좋으면 그때 이제 계속 늘리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마 SK가 계속 주도권을 가져가고 아마 몇 년 있으면 아마 삼성이 지금 뭐 성능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계속 물량을 늘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양산 된다는 거는 일단은 그 첫 스타트를 좋게 끊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있으면 아마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서버 보시면은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 서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데이터 센터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학습이고 또 하나는 추론이에요. 최근에 이제 학습에서 이제 추론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보시면은 반도체가 좋아지면 그 서버의 효율이 일단 좋아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학습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요. 예. 그다음에 또 추론 속도도 되게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제가 오늘도 챗GPT를 썼는데 보시면은 제가 질문을 딱 하면은 가끔가다 이제 멈칫 하면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게 이제 반도체가 병목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느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성능이 빨라지면 그게 바로바로 나옵니다. 훨씬 더 빠르게. 예. 그런 식으로 좋아지고 그다음에 또 데이터 센터 최근에 보시면은 그 효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열.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엄청난 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또 식히려고 여러 가지 또 냉각 장치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다 돈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냉각 이런 게 이제 필요 없는 거죠. 효율이 좋으면. 예.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원가 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서버를 적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 규모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일단은 반도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도체가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좌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가 가장 메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3 사가 공급하기로 배정이 원래 끝났어요. 보시면은 제일 큰 데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한 65%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삼성이 한 25%에서 한 30%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한 10% 이상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보시면은 그 기업들한테 이제 요청을 했어요. "성능을 더 높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가 요청하니까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요 여건을 맞춰 놨어요. 그래서 납품이 된 거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은 성능이 안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로직 다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그 메모리 이렇게 HBM 쌓고 하잖아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로직 다이가 들어가거든요. 요게 이제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산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TSMC에서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12나노 공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없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하고 있거든요. 4나노 공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메모리 공정에서 하겠다 이런 방침이었거든요. 근데 메모리 공정하고 시스템 공정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메모리 공정은 보통 이제 10나노대 이상이거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 시스템 공정은 보시면 나노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뭐 2나노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정도 다르고 그다음에 성능도 다르거든요. 하다 보니까 마이크론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요구 조건을 못 맞춘 거죠. 원래 보면 이제 삼성이나 TSMC는 워낙 잘하잖아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그 마이크론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성능 못 맞춘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납품이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안 하면은 나중에는 뭐 TSMC에 맡기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는 납품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납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이크론에서 이제 못하는 걸 아마 삼성이나 SK에서 아마 가져갈 겁니다. 그렇게 할 걸로 보여져요. 일단은 최근에 보시면은 메모리 수요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가지고 지금 감당 못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메모리 좀 구해 달라고 요청서 받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아는 데 없어 가지고 얘기 못 했는데 일단은 2년 동안은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수요가 모자랄 것 같아요. 예. 원하는 데는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쪽에 워낙 이제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하고 SK가 상당히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호황이 아마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P4 평택에 지금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파를 상당히 늘리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예상으로 아마 20% 정도 늘린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좀 나아지겠죠. 또 마찬가지로 SK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청주 공장 이런 데도 계속 캐파를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커버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메모리가 엄청나게 수요가 많습니다. 최근에 트렌드 포스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 보시면은 메모리가 매년 성장하는 게 130% 이상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은 불과 뭐 25%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감당 못 해요. 세계사에서. 물론 지금 이제 보시면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HBM을 하고 있는데 요게 성능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3년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따라오겠죠. 그러면은 뭐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못 씁니다. 중국 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3사에서 과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계속 증산할 겁니다. 증산을 계속 하지만 그래도 아마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아마 감당을 못 할 겁니다. 당분간은. 일단은 얼마 전에도 삼성에서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게 1년 전인가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그 원스톱 AI 솔루션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서비스를 삼성 내에서 다 제공해 주겠다. 이게 뭐냐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 다른 기업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고객이 만약에 AI 반도체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삼성에서 설계도 해줄 수가 있어요. 삼성에 보시면 이제 시스템 LSI 사업부 내에 보시면은 시스템 SOC 사업들 팀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설계 능력이 안 되는 데는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시면은 뭐 테슬라도 그렇고 설계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 LSI 사업부에서 이제 설계해 준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계하게 되면 이제 파운드리에서 또 삼성 파운드리에서 또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메모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건 또 이제 메모리 사업팀에서 또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이제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패키징도 삼성에서 해줄 수 있거든요. 파운드리에서. 이런 서비스를 삼성 내에서 모든 걸 다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다 못해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SK에서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설계는 또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못한다고요. 근데 삼성은 그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또 그걸 원해요. 예, 하기 때문에. 그게 왜 좋냐면은 일단은 한 기업에서 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만들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예, 되게 짧아져요. 왜냐면 물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 발견이 훨씬 더 수월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이점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 예전에 제가 상사했을 때도 하나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제품을 제공하게 되면 훨씬 더 고객들이 원하거든요, 그걸. 왜냐면 이제 훨씬 더 편리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고객은 한번 이렇게 느끼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삼성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TSMC 이쪽에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번 고객이 이제 삼성에 맡기게 되면 아마 빠져나가기 힘들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기 때문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아마 상당히 삼성이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많이 맡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그 TSMC는 지금 캐파가 거의 꽉 찼기 때문에 뭐 AMD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이런 데는 불만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인공지능이나 이쪽에 이제 우선하기 때문에 밀립니다, 계속. 근데 이제 삼성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 파운드리의 앞으로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은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 TSMC 가시면은 그 말이 써 있어요. 우리는 고객과 절대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TSMC가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는 한 90% 이상 지금 마켓쉐어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독점 이슈가 상당히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견제 많이 해요. 예. 하다 보니까 TSMC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파운드리 2.0이라는 전략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파운드리만 하지 않겠다. 패키징이나 웨이퍼 이런 것도 다 같이 하겠다. 그러면 이제 독점 이슈에서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오셋이라고 얘기하는데 오셋 기업들보다도 그 TSMC에서 하는 그러한 패키징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넘버 원입니다. TSMC가. 그 하려는 이유가 수요가 많은 것도 있지만 일단은 독점 이슈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독점 이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고객들도 그걸 원해요. 왜냐하면 패키징도 해주길 원하거든요. 딴 데 맡기는 것보다. 하기 때문에 이게 니즈가 맞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런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TSMC도 여러 가지 이제 다각화해서 이제 독점 이슈 거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이제 하고 있다라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삼성 보시면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게 오른 이유가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HBM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엔비디아 일단 납품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보시면은 메모리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에서 엄청난 수량을 납품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거거든요. 예전에 삼성이 오르지 못한 이유가 이제 AI 반도체 수혜를 전혀 못 받았어요. 하기 때문에 오르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하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증권사나 이런 데서 25만 원, 26만 원만 이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메모리가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파운드리 이게 중요하거든요. 두 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중요한 게 이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가 한 60% 이상 차지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30% 이상 차지하거든요. 근데 지금 파운드리 사업부 보시면은 거의 적자예요. 적자입니다. 몇 년간 계속 적자였거든요. 지금도 적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의 어떤 주가 반영이 거의 안 됐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 이런 데 수출해 가지고 뭐 기대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적자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삼성 파운드리가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적자가 벗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가는 이제 선반영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파운드리 올해부터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매출이 이제 조금씩 나오면. 그러면 이제 주가는 분명히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파운드리의 매출은 커질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10년 동안 매출은 고정적으로 나오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애플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되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엑시노스도 지금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탑재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것도 이제 반영이 된다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올라갑니다.
하기 때문에 주가도 제가 보기에는 뭐 올해도 그렇고 아마 내년도 계속 조금씩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예. 예, 이게 상당히 삼성만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가 사업들끼리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보시면 TSMC나 뭐 다른 인텔이나 다른 데 보면은 한 가지에 주로 집중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메리트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안 좋을 때는 서로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게 잘 될 때는 시너지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AI 시대에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게 AI 반도체를 거의 이제 주문을 한다 그러면 이제 삼성에서 설계도 해주고 제조도 해주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해주고 패키징까지 해주고 이걸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나게 메리트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데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삼성의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고객들도 그걸 원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수주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 상당히 수주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형 반도체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빅테크 이런 기업들도 아마 많이 이제 막힐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매출은 계속 올라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상당히 저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AI 반도체 시대이기 때문에 보면은 90% 이상 TSMC가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TSMC의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삼성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엔비디아 납품 됐잖아요. HBM이.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은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납품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AI 관련된 그런 매출이거든요. 근데 이제 초입이에요. 근데 앞으로 계속 이제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받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앞으로 주가는 계속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올라갔었고 또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은 TSMC가 수주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수율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보시면은 TSMC는 수율이 상당히 좋거든요. 성수 공정은 뭐 90% 이상 나오는 적도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삼성 같은 경우도 뭐 지혜 방식 한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떠들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됐어요. 왜 안 되냐면 일단 수율이 안 좋았어요. 처음에 이제 양산할 때 수율이 20%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20%밖에 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100개를 만들면 20개밖에 이제 양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고객이 주문한 수량을 제때 딱 받아야지만 그 이제 제때 이제 자기들도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품을 제때 못 받으니까 제품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제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삼성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삼성은 수율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2나노 수율은 뭐 60% 이상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성수 공정은 훨씬 더 좋게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보면 성능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그 TSMC는 상당히 가격이 높아요. 최근에 이제 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삼성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워낙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TSMC 홀로 다 그 캐파를 감당 못 해요. 그러니까 그 감당 못하는 물량이 이제 삼성한테 오는 거죠. 인텔도 하고 있는데 인텔은 문제가 뭐냐면 지금 뭐 양산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검증이 안 됐어요. 수율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성능도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맡기질 못해요. 삼성은 이미 뭐 테슬라라든지 그다음에 또 애플이라든지 이런 데가 맡겼거든요. 맡겼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엑시노스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양산이 들어갔고 또 이번 달 말에 갤럭시 S26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언백 행사를 하거든요. 이미 이제 탑재가 된 거예요, 엑시노스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많은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에 맡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보시면은 그 한 5년 전에는 보면은 이제 플래너 방식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이제 이게 트랜지스터 구조인데요. 요게 보시면은 평평하죠. 요런 단순한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 14나노 이때부터 이제 삼성이 핀팻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왜 핀팻이냐면 모양이 그 상어 지느러미 같다고 해 가지고 이제 붙인 이름이거든요. 여기 이제 삼성이 14나노 공정부터 이제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게이트가 채널을 3면에서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누설 전류를 막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집니다. 예. 그다음에 또 최근에 2022년도 그때부터 이제 GA 방식을 했어요. 먼저 TSMC보다. 요건 이제 사면을 게이트가 채널을 감싸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력 노출이 없으니까 훨씬 더 성능이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한 거죠. 삼성이 이제 3나노 공정부터 했었고
그다음에 TSMC는 2나노 공정부터 이제 주의 방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삼성이 그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이 뒤쳐져 있으니까 먼저 새로운 공정을 해가지고 이제 역전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역전 못 시켰죠. 왜냐면은 그 수율이 너무 안 좋았고, 그다음에 또 공정의 어떤 안정성이 좋지 않았어요. 하다 보니까 역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은. 왜냐면 이제 따라잡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못했죠. 왜냐면은 수율이 너무 안 좋아서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수율이 많이 안정이 돼 있어요. 삼성이 60% 이상 이나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율이라는 거는 계속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이 노하우가 쌓였거든요. 하면서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대가 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삼성이 보면은 한 3년 정도 먼저 이제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노하우가 많이 쌓였고 앞으로 시행착오는 아마 좀 많이 줄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TSMC보다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전력 효율을 상당히 줄여야 됩니다. 그 반도체는 한 4가지 정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PPA라고 하는데 그게 퍼포먼스가 중요합니다. 일단 성능이 중요하거든요. 성능이 좋게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P는 뭐냐면은 파워입니다. 파워가 이제 전력 효율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A는 뭐냐면 에리아, 면적입니다. 면적이 적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작아져야 되거든요, 칩이. 그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중요한 게 뭐냐면 C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코스트입니다. 비용이 적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플래너 방식일 때보다 핀팻 방식일 때 전력 효율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GA 방식 바꾸면서 GA 팻일 때 훨씬 더 올라갔죠. 전력 효율이. 또 마찬가지로 나노시트일 때 훨씬 더 전력이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공정을 할 때마다 전력 효율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공정이 앞서가면 전력 효율은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반도체 기업들은 4가지를 계속 올리지 않으면 성장을 못 하거든요. 이 4가지를 계속 좋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제 뒤처집니다. 일단 최근에 대세는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인공지능 대세가 이제 데이터 센터. 이쪽에 수요가 엄청나죠. 지금도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잘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GPU로. 이 수요는 앞으로도 아마 견조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AI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엣지 AI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예요. 이건 뭐냐면은 스마트폰에서 AI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디바이스 내에서 AI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자료를 보낼 필요 없는 거예요. 기기 자체적으로 AI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데이터 센터에 보내면은 지연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데이터 센터에 보내면은 일단 비용이 높아져요. 그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데이터 센터에 보내게 되면 프라이버시가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3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 자체적으로 AI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HAI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시장이 아직 개화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그 스마트폰이 일단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도 모든 디바이스에 온 디바이스 AI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HAI 쪽에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 엣지 AI가 상당히 많습니다.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해요. 모든 웨이퍼를 다 버리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조 원, 수십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엣지 AI로 이렇게 이제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언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센서를 붙여가지고 엣지 디바이스로 언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이걸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 발생 소지를 미리 예측하고 미리 당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공장이 뭐 멈추지 않고 계속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쪽에도 엣지 AI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냉장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 이제 스마트 냉장고 그래 가지고 이쪽에도 이제 AI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냉장고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 문을 열지 않아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반도체가 다 확인합니다. AI 반도체가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식재료가 언제 유통기한이 끝나는지 이런 것도 다 AI가 알려줍니다. 그 반도체가 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이걸 또 고객한테 어떤 재료로 어떤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는지 추천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 AI 반도체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웨어러블 그래 가지고 이제 스마트워치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자신의 어떤 건강 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나의 이제 혈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나의 어떤 건강 정보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는 뭐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정보를 엣지 AI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반도체가 그런 걸 다 예측을 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발생하면 또 알려주고 이런 걸 다 이제 디바이스 자체적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앞으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데이터 센터 쪽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디바이스 내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반도체가 이 안에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또 보시면은 보안 스마트 카메라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에 보낼 필요 없이 그 디바이스 자체적으로 다 AI 반도체가 AI 기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디바이스에 AI 반도체가 앞으로 아마 탑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뭐 데이터 센터에 자료를 보내지 않고도 자체 디바이스 내로 모든 걸 AI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장이 엄청납니다. 이 시장이 아마도 데이터 센터 시장 이상으로 아마 커질 겁니다. 하기 때문에 AI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AI 반도체는 특히나 필요한 게 뭐냐면 MPU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Neural Processing Unit 이라고 하는데 AI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요 MPU는 데이터 센터 추론 쪽에도 필요합니다. 국내에 있는 AI 반도체 기업들이 이 MPU를 만들고 있거든요.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MPU 기업들이 앞으로 아마 상당한 뭐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반도체 산업 자체가 보시면은 계속 우상향을 해왔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산업이 불황일 때, 경기가 안 좋을 때예요. 예, 예를 들면 뭐 메모리 같은 경우도 뭐 3, 4년마다 불황이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경기가 안 좋아져 버리면 수요가 꺾입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수요도 꺾여요. 왜냐면은 반도체라는 거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그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줄입니다. 뭐든지. 뭐 스마트폰도 안 사고 그다음에 또 노트북도 잘 안 삽니다. 아끼려고 합니다. 오래 쓰려고 해요. 하면은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걸 안 사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떨어지더라도 다시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이게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호황을 이루면서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불황, 또 호황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계속 산업은 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시면 잘 나가다가 꺾일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수요가 꺾일 때, 이때 또 다 팔아버립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 오히려 더 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보셔야지만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반도체는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좋아집니다. 왜냐면은 새로운 어떤 디바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모든 산업에 보시면 IT화 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직장 들어갈 때 식품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다 문과 사람들이 다 일을 했거든요. 거의 다. 공대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전산실 이런 데만 필요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식품 기업들도 다 푸드테크 기업, 다 IT화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도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산업에 다 반도체가 쓸 수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앞으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시장 자체가 좀 다릅니다. 보면은 그 미국 시장은 보시면은 이게 시장 자체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자들도 모여 있고 그다음에 또 엄청난 기업들, 경쟁력 대단한 기업들도 다 미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요. 보시면은 그 빅테크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스타트업, 경쟁력 있는 막강한 그런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도 다 몰려 있어요. 이 되게 넓습니다. 분야가. 근데 이제 한국은 보시면은 주로 몇 개 대기업 위주로 이제 시장이 흘러가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삼성이라든지 SK, 현대 이런 기업들이 거의 주도한다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나 뭐 코스피 이런 시장이 좋은 게 반도체가 좋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특히나 삼성이나 SK는 반도체 때문에 시장이 좋은 겁니다. 하기 때문에 좋은 거고 그다음에 또 보시면 미국은 이런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예전에도 계속 성장했고 앞으로도 성장할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실제로도 이렇게 해왔고요. 근데 국내는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 시장은 안 돼. 하고 다 떠났거든요. 근데 그 수혜는 못 받은 거죠, 보면은.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정부에서 보시면은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주지 않습니까? 해외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또 코스피 시장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또 삼성이나 SK가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니까 또 엄청나게 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어느 정도 당분간은 이런 시장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세에 올라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마도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나스닥이나 이런 데 상장했으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미국 시장이 어떤 그 충격을 받을 때 그 시장이 또 한국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안 좋으면 미국 시장 영향을 미치냐? 이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좀 시장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됩니다. 일단은 모든 산업이 다 테크화되고 있습니다. 식품뿐만이 아니고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문과생 많이 안 뽑거든요. 예전에 저희 때는 다 상고나 아니면 뭐 상경계 사람들 많이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은행도 다 테크화되고 있어요. 핀테크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런 데도 핀테크화 되면 반도체가 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뭐 종이 산업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도 앞으로 전자책 바뀌고 또 테크와 AI를 또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AI를 도입 안 하면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AI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또 반도체가 쓰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산업의 쌀입니다. 이 쌀은 누구나 다 먹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산업에 다 필요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산업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보시면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 보시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보면은 올해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보면 50% 증가하죠, 올해. 그 다음에 또 한 50% 늘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거밖에 없어요. 또 삼성하고 SK가 메인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수혜를 양기업에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수요를 다 삼성하고 SK가 거의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요가 넘쳐나는데 삼성, SK에서 다 못해요. 그러니까 가격을 또 올릴 수밖에 없어요. 삼성이나 SK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뭐 2배, 3배 막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가격이 메모리. 그래도 못 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삼성하고 SK는. 그게 다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2년, 3년 동안은 삼성, SK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뭐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고 또 Edge AI, 온디바이스 AI로 앞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삼성, SK가 또 수요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은 이쪽 AI 쪽에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또 범위, 성숙 공정의 디램도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 CPU가 들어가는 메모리도 부족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인공지능은 아닙니다. 또 PC도 마찬가지고요. 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삼성, SK에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몇 년 동안은 어떤 리스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 이제 뭐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제재라든지 이런 게 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시간이 가면 풀립니다. 계속 그래 왔고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갑자기 이제 전 세계 금융 위기 이런 게 온다 그러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그런 게 꺾입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요가 꺾입니다. 예,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꺾이면 반드시 반도체 수요도 꺾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사요. PC 안 사고 그다음에 또 스마트폰 안 사고 안 삽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안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꺾이는 거죠. 그게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게 만약 온다라면은 이게 아무리 시장이 좋다 그래도 꺾입니다. 분명히 꺾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지금도 유한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쫓아오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개 기업이 중요한데요. 창신 메모리랑 그다음에 YMTC 이 두 기업이 거의 하고 있어요. 보시면 그 낸드하고 디램 이 양 기업에서 하고 있거든요. 특히 창신 메모리는 그 주로 이제 디램 쪽이고요. YMTC는 주로 이제 낸드 쪽이에요. 이런 기업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점유율이 지금 뭐 한 5% 이상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성수 공정은 거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HBM2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기업들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DRAM 뭐 DDR4라든지 그다음에 DDR5 좋지 않은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해요, 중국에서. 근데 이제 그 이상의 어떤 성능이 좋은 제품들은 못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수요는 지금 중국에서 많이 커버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HBM3라든지 뭐 DDR5 성능 좋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은 지금 격차가 있어요. 지금 메모리 격차가 낸드는 뭐 1-2년 정도 나지만 디램은 3-4년 정도 난다 보거든요. 그래서 3-4년 동안은 삼성하고 SK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특히나 보시면은 최근에 어떤 많은 수요는 AI 반도체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국에서 못 한다는 거죠. 일단은 케이펙스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그 설비 투자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얼마나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느냐.
최근에 보시면은 삼성하고 SK가 엄청난 지금 설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시장이 좋다는 거예요. 공급이 많아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CapEx가 줄어든다, 투자가 줄어든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수요가 떨어질 걸로 보고 이제 줄이는 거거든요, 투자를. 그러면은 공급도 당연히 줄겠죠. 그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가동률이에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삼성이나 SK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수요가 많을 걸 예상하고 이제 가동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계속 가동률이 올라가죠. 근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수요가 적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가동률이 떨어지겠죠? 예. 그런 걸 봐야 됩니다.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재고. 얼마나 재고가 많으냐. 재고가 많다는 얘기는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재고가 없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봐야 됩니다. 예. 그걸 또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당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는 이유가 왜냐면 기술력이 상당히 있어요. 왜냐면은 보면은 테슬라도 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X도 있고 많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데 보면 기술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원래 이제 반도체도 만들고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테슬라가 지금 반도체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 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 그다음에 또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칩 이런 것도 만들고 있다고요. 하다 보니까 반도체 기술력도 상당히 있어요. 예, 하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설계 능력과 또 제조도 마찬가지로 그만한 자본금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한 투자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당장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그 팹을 만든다 그래도 그게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삼성 파운드리랑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조건이 있어요. 같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보겠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또 얻어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삼성이랑 협력하면서 그런 노하우를 얻고 그다음에 기술력을 쌓아 나가면서 나중에는 독립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능성은 나중에 생기겠죠. 당장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10년 계약이니까 10년 동안 이제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겠죠. 삼성 파운드랑 협력하면서 기술력도 이제 쌓아가고 또 삼성한테 많이 배우겠죠. 그러면서 이제 10년 후에는 만들 수 있겠죠, 자기들이. 그러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제 당장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금방 팹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아니다. 한 10 년은 봐야 됩니다. 예. 나중에는 하겠다는 얘기일 수 있죠. 네, 뭐 삼성하고도 파운드리랑 계약을 했잖아요. 10년 동안 뭐 칩 만들겠다. 그 자율주행차 들어가는 칩을 삼성이랑 협력해 가지고 만들겠다 했잖아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팹 안에 들어가서 "제가 다 보겠다. 문제가 있으면 제가 다 보고 다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삼성한테 그 기술력을 다 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동안 계약을 했으니까 자기들이 보고 그런 기술력을 쌓고 여러 가지 이제 배우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10년 계약 끝나면은 그때는 이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 습득을 했으니까 자기들이 팹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때 되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테니까 자본금도 있으니까 투자할 수 있겠죠. 그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일단은 돈이 일단 많이 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10년 있다가는 가능할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 지금 제가 뭐 2년 3년 전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최소한 3년 이상 보고 투자하셔라." 제가 TV에 나왔을 때도 제가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장기적으로 3년 이상 가져가셔라." 그때 아마 제 말 들었던 분은 아마 저도 지금 수익률이 2년 전에 투자했는데 지금 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보시면 충분히 '앞으로도 괜찮다. 지금 늦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최소한 가져가시면 앞으로도 2배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가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해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불황일 때 반도체 주가 떨어질 때 그때 다 팔아요. 그러니까 손해 봐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외부의 어떤 변수가 생겨 가지고 악재가 생겨 가지고 충격이 왔을 때 그때 또 팔아 버린다고요. 그러면은 벌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때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주가 떨어졌을 때 사는 사람들.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거든요. 그런 시점을 보셔 가지고 그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삼성 주가 떨어졌을 때 그런 게 기회입니다, 오히려. 그때 많이 사셔야 돼요. 예, 지금 보면은 그 엑시노스 2600이 탑재가 됐습니다, 최근에. 그 갤럭시 26에 탑재가 됐는데요. 모델이 3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본 사양이고 두 번째가 플러스고 세 번째가 울트라 모델입니다. 기본 사양은 일단 기본적인 사양이고 계속
보시면 이제 성능이 가장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는 중급 사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울트라는 고급 사양이거든요. 이 세 가지 모델에 원래 이제 반도체가 엑시노스가 이제 탑재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울트라 모델에는 못 넣습니다. 그래도 이게 물량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다른 데는 다 떨어졌어요. 미디어텍 마이너스 8%, 퀄컴 마이너스 9, 애플 마이너스 6, 유니속 마이너스 14. 근데 삼성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엑시노스가 탑재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퀄컴이 들어갔거든요. 스냅드래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마켓시어가 떨어졌어요, 삼성이. 근데 이제 들어가니까 이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제 울트라 모델까지 넣는다 그러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엑시노스 2700, 요게는 아마 울트라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삼성의 목표는 뭐냐면은 모든 갤럭시 폰에 다 엑시노스를 넣겠다 이런 거예요. 모든 폰에 다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삼성은 이렇게 모든 폰에 넣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2023년도 나오는데요. 요때 보시면은 이제 스냅드래곤이 다 탑재가 됐습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2022년도에 보시면은 그때 이제 고스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때 이제 보시면 갤럭시 엄청나게 열이 발생해 가지고 그때 엄청난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발열 이슈 때문에 그때 이제 그래 가지고 AP 때문에 된다 그래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엑시노스를 다 빼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스냅드래곤이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삼성은 다시 이제 막 개선해 가지고 이제 2024년도에 다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엑시노스 2400이 그때 탑재가 됐어요. 근데 이제 다 탑재를 못하고 울트라는 이제 스냅드래곤이 탑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때가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 GA 방식을 또 삼성 파운드에서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GA 방식에서 하면서 엄청난 또 수율이 안 좋았잖아요. 성능도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엑시노스를 다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024년도 하반기에는 전량 퀄컴, 25년도 전반기까지도 퀄컴으로 다 탑재가 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랬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엑시노스 2500에 플립 7에 이제 엑시노스가 들어간 거거든요. 2500이. 그러면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개선이 됐기 때문에. 엑시노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파운드리에서 그 수율이 좋게 나오니까 이제 탑재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부터 이제 보면은 플러스까지 이제 탑재가 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엑시노스가 왜 중요하냐면 시스템 LSI 사업부의 메인 칩이에요. 엑시노스가 삼성의. 그러니까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엑시노스가 요게 이제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 말고 이제 와이파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노트북이라든지 그다음 앞으로는 뭐 냉장고, 스마트 냉장고라든지 모든 디바이스에 다 이제 AP, 엑시노스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또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그 기본이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예요. 다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스템 SI 사업의 매출 50% 이상 차지하거든요. 훨씬 더 낼 겁니다, 앞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시스템 SI 사업부에. 또 마찬가지로 또 요걸 또 이제 삼성 파운드에서 또 제조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삼성 파운드에도. 예전에 보시면은 삼성 파운드의 매출 보면 50% 이상이 다 시스템 SI 사업부에서 주문 중고였거든요. 그게 50% 이상 됐어요. 그래도 19%까지 마켓시어가 갔었거든요. 엄청났죠. 그 물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한테 상당히 중요합니다. 파운드리한테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모바일 사업팀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만드는 그 사업팀에서도 보시면은 이게 그 원가 이게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왜냐면 이제 퀄컴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싼 가격을 물며 겨자 먹기식으로 다 사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출 비용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사업부에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엑시노스가 사야만 삼성전자가 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업부에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삼성한테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예,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제가 한번 그림 보여드릴게요. 지금 AP 매입 비용이 보시면은 작년 1분기에 4조 7,891억 원이었어요. 엄청나죠. 이게 다 퀄컴한테 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DX 보면 원재료 매출 비중이 보시면 22.5%예요. 엄청나죠.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아마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이제 엑시노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냐면 엑시노스가 살아야만 협상력이 있어요. 아, 니네 너무 이렇게 가격 세게 부르면 우리 거 쓸 거야. 알았어,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깎아주거든요. 그러니까 협상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그것마저도 이제 엑시노스로 다 교체하면 훨씬 더 삼성한테 유리한 거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는 거죠, 엑시노스가.
이게 중요하죠. 왜냐면은 예전에 고스 사태 보시면 2022년도였거든요. 그때도 퀄컴에서 원래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썼어요. 그랬다가 이 고스 사태 생기면서 삼성 파운드리에서 TSMC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한참 뭐가 있었냐면 삼성 파운드리도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감사를 했어요. 그때 자체적으로. 그래서 칩 이게 중요한데 양쪽에서 다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칩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칩 성능이 또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칩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고 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엑시노스 만약에 요번에 2600에 탑재가 됐으니까 이게 이제 갤럭시 26 요게 이제 언백 항사하고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이제 판매가 되면 소비자들이 아마 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플러스 모델하고 그다음에 기본 모델에서 엑시노스가 들어왔는데 요게 이제 성능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굳이 뭐 퀄컴 걸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다 바꿀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아예 그냥 삼성 파운드리 이슈는 없는 겁니다. 삼성 파운드리도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판명이 나는 겁니다. 예. 하기 때문에 이 엑시노스가 상당히 중요해요. 고객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니네 엑시노스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파운드리에서 남의 거 어떻게 잘 만들어 주겠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엑시노스가 문제없이 지금 나온다. 고객들이 만족한다. 그러면은 아마 파운드리도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또 시스템 LSI 사업도 검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슈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연관이 다 돼 있습니다. 이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LSI 사업부, 여기 이제 엑시노스가 대표 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존재감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별로 이제 매출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적자입니다, 지금도. 근데 엑시노스가 살아난다. 그러면은 엑시노스를 만들고 있는, 설계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 LSI 부 이쪽에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뭐 와이파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토라든지, 그 다음에 또 냉장고라든지, 뭐 노트북이라든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그걸 모두 이제 파운드리에서 만들어 주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어느 정도 적자는 면합니다. 적자 내년에 면하는 이유도 엑시노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깔아주거든요. 매출 깔아주니까 이게 적자는 당연히 면합니다. 이것만 잘 되면.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모바일 사업팀도 지금 이제 원가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죠. 그리고 또 만약에 엑시노스가 퀄컴보다 성능이 더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도 다른 스마트폰 기업에도 아마 팔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딴 데서도 아마 달라고 할 겁니다. 엑시노스 팔아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삼성 전반에 다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엑소노스가 살아야지만 삼성이 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엑시노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사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가가 지금 높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메모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만 앞으로 파운드리도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파운드가 반영이 되면 주가는 분명히 더 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증권사에서 뭐 24만 원, 26만 원 이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AI 시장은 좋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수혜를 앞으로 받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AI 수혜가 이제 초반입니다. 삼성도 앞으로 아마 본격적으로 받게 되면 계속 올라갈 겁니다.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반도체 책을 최근에 출판했습니다. 그 책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투자 관련된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특히나 초보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다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한번 사서 보시면 반도체 관련된 투자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